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제8회 실기필답형 관연도 실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빛의 흡수율이 60%인 경우에 흑광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흑광도를 계산하는 문제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자, 따라서 그림상으로 제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료가 들어가 있는 셀이 시료셀이죠. 그래서 빛이 통과하는 시료셀을 단면으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입사광의 강도 I0 그리고 투사광의 강도 IT 자 그리고 C 농도 그리고 B 두께 이렇게 표시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투사광의 강도라는 게 투광도 또는 투과율 자 그리고 지금 셀에 흡수율이 있겠죠. 그리고 입사광의 강도는 두 개를 더하면 100%가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흡수율과 투과율을 합치면 100%가 되는 거죠. 100%라는 것은 입사광의 강도예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지금처럼 흡수율이 주어졌어요. 흡수율이 주어졌는데 흑광도 A라는 공식을 보면 흑광도 A라는 것은 E- 로그 %t예요. 여기서 %t라는 것은 흡수율이 아니고 뭐예요? 투과율이에요. 투과율. 자 그럼 투과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흡수율이 60%니까 투과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100에서 흡수율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흡수율이 60%니까 100-60%는 하면 투과율이 40%. 그래서 T% 자리에 40%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0.4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흑광도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팁 3번에 나와 있는 흑광도 A는 E-로그 %T 다시 말해서 E-로그 투과 투광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러면 이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3번 공식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는 계산식 적는란이 있고 정답 적는란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 적는란에 계산식을 적고 정답란에는 한 번 더 정답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질산은 4몰이 녹아있는 용액 속에서 그 중에 0.2몰이 전리되었을 때 전리도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전리도라는 것은 팁에 보시면 전리도라는 것은 전리된 분자수와 전체 분자수에 비해요. 다시 말해서 전리된 분자수가 전리된 몰농도거든요. 전리된 몰농도 나누기 전체 몰농도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전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전체의 농도가 뭐죠? 4몰이 전체 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얼마만큼 전리됐어요? 0.2몰이 전리됐어요. 그럼 전리도라는 것은 0.2몰에서 4몰을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05라는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리도는 0.05.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리도가 높을수록 강산 또는 강알칼리 물질인 거죠. 그만큼 강산이나 강알칼리 같은 경우에서는 전리가 거의 100%가 이루어지거든요. 반면에 약산이나 약알칼리 쪽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강산이나 강알칼리에 비해서는 전리되는 게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해질의 전리도 비교는 어느 점 내림을 측정을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팁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유사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기 때문에 팁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면 볼샤렐의 법칙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가상의 기체가 무엇인지 쓰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상의 기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기체가 아니고 이상 기체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보일-샤를의 법칙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은 실제 기체가 아니고 이상기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상기체가 정답이 되고요.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놓은 게 보일-샤를의 법칙,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은 압력과 부피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로 표시를 하고, 반면에 샤를의 법칙은 절대 온도와 부피에 대한 식이죠. 따라서 T1분의 V1은 T2 V2로 표시합니다. 그럼 두 개를 1번과 2번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놓은 걸 보일-샤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반면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면 PV는 M분의 WRT, 여기서 P라는 것은 압력, V는 부피, W는 질량, M이라는 것은 분자량, R은 기체상수, T는 절대온도죠. 따라서 여기서 M분의 W라는 것은 우리가 N이라는 몰수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 이렇게 표시하죠. 여기서 N이라는 몰수가 질량에서 분자량을 나눠준 값이니까 PV는 nRT 또는 PV는 M분의 WRT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나 샤를의 법칙이나 보일-샤를의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우리가 항상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풀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일이나 샤를의 법칙은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에서는 3번에 나와 있는 보일-샤를의 법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왜? 보일-샤를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풀 수 있어요. 자, 문제 조건에서 압력과 부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압력과 부피가 나와 있다는 소리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소리니까 온도가 안 주어지겠죠? 그럼 온도가 여기서 사용 안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온도와 부피가 나와 있어요. 압력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압력이 일정하다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보일-샤를의 법칙에서 압력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압력을 생략해서 온도와 부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용했을 때 T라는 것은 절대 온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절대 온도라는 것은 섭씨 온도라는 도시에 273을 더해주게 되면 K라는 절대 온도로 전환이 되죠. 자, T는 K니까 273 플러스 도시 온도를 더해주면 K 온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면 실험실에서 주로 이용하는 부피를 재는 기구 세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부피를 재는 기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피펫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 플라스커, 메스 실린더가 있죠. 자, 피펫이라는 것은 자, 눈금이 이렇게 있는 부피 피펫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중앙부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여기에 용량 표시가 있고 표선 있죠. 홀 피펫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피 피펫, 홀 피펫. 자, 그리고 메서 플라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시약을 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선이 있어요. 표선이 있고 여기에 용량 표시가 있겠죠. 따라서 표선까지 액을 채우면 100ml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메서 실린더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겼죠. 마찬가지 눈금 표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걸 메서 실린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부피를 측정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피펫을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피펫을 우리가 액이 이제 유해한 액인데 입으로 우리가 빨아 올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장치가 뭐죠? 피펫 필러라고 쓰죠. 그래서 피펫 필러는 입으로 빨아 올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우리가 피펫 필러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설명을 보겠습니다. 피펫이라는 것은 액체의 정확한 일정 부피를 채취하는 데 사용되는 실험기구,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서 플라스크는 일정한 부피의 액체를 측정하는 기구로 용기의 모양은 다양하며 용기의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일정 용량만 측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0ml라고 하면 여기까지 넣으면 100ml, 50ml,
250ml. 그래서 표선까지 채웠을 때 그 용량이 된다는 거죠. 3번의 메서 실린더는 유리로 만든 기다란 원통형의 기구로 바닥이 넓고 평평하며 5ml에서 2리터까지 용량의 종류가 다양하며 ml 단위의 눈금이 새겨져 있으며 일정 양의 액체를 담고 눈높이에 맞춘 후에 눈금을 읽어서 액체의 부피를 재는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펫 중에서 부피 피펫, 홀 피펫, 메서 플라스크, 그리고 메서 실린더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면 유리나 파편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장비가 무엇인지 쓰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눈을 보호하려고 하면 안경을 써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안경이 뭐가 되나요? 보안경이 되는 거죠. 보안경. 따라서 정답은 보안경이 정답입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 보호 장비를 보시면 방진 마스크와 방독 마스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진 마스크라는 것은 여기서 진은 분진을 뜻해요. 분진이 먼지잖아요. 그래서 먼지의 흡입을 차단하는 마스크가 방진 마스크. 반면에 방독 마스크라는 것은 뭐냐면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차단하는 마스크가 방독 마스크가 됩니다. 자, 방진 마스크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먼지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반면에 방독 마스크라는 것은 독가스나 세균, 방사성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가스의 출입을 차단하는 마스크가 방독 마스크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착용을 하게 되면 숨쉬기가 곤란한 것은 방독 마스크가 되는 거죠. 대신에 방진 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를 차단하는 것은 방독 마스크, 반면에 먼지를 차단하는 것은 방진 마스크, 이렇게 구별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에 보시면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용질의 몰수, 그죠? 1리터에 들어있는, 그러면 단위가 몰 퍼 리터가 되죠. 몰 퍼 리터의 단위를 가지는 것은 어떤 농도가 되나요? 몰 농도가 되죠. 그래서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몰 농도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용액 1리터 중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우리가 몰 농도라고 해요. 반면에 규정 농도 또는 노르말 농도라고 하면 용액 1리터 중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를 우리가 노르말 농도. 반면에 모랄 농도라고 하면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모랄 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몰 농도라고 하면 대문자 M 농도라고 표현하고, 노르말 농도라고 하면 대문자 N 농도라고 표기하죠. 모랄 농도라고 하면 소문자 M 농도라고 우리가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대문자 M으로 표기되는 것은 몰 농도, 소문자 M으로 표기되는 것은 모랄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면 같은 온도에서 용매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같은 온도에서 용매에 녹이는데, 용매라는 것은 녹이는 물질이에요. 용질이라는 것은 녹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용질의 최대량을, 녹일 수 있는 최대량을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가 용해도로 정의를 내리죠. 얼마만큼 많이 녹느냐를 표시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용매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이라는 것은 용질 나누기 용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질 나누기 용매 곱하기 100을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죠? 용해도 %로 표현하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용매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은 용해도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팁에 보시게 되면 고체를 액체에 녹일 때 일정 온도에서 일정 양의 용매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 다시 말해서 용질 나누기 용매 곱하기 100을 뜻하는 거죠. 그 값이 용해도 %를 나타내니까 실제로는 용해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반면에 질량 백분율 또는 질량 농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질량 백분율이라는 것은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질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용질에서 용액을 나눈 값을 질량 백분율. 반면에 용질에서 용매를 나눈 값을 용해도라고 한다. 따라서 용해도와 질량 백분율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질이라는 것은 녹는 물질, 시약을 뜻해요. 용매라는 것은 녹이는 물질, 용매를 뜻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용질과 용매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용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용액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고 용질 플러스 용매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용질과 용매를 합치면 용액이 됩니다. 따라서 용해도와 질량 백분율의 정의는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이론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8번을 보시게 되면 아래의 MSDS 표지판에 의미와 관계없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모두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MSDS라는 것은 화학물질 등의 안전 데이터 집계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갈라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호흡기, 과민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람성과 호흡기, 과민성을 나타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자, 물고기가 있고 식물이 있어요. 나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환경 위해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손에 떨어뜨려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네모가 난 쪽에서 지금 원폭각이 들어가 있죠. 그럼 부식을 나타낸다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식성.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느낌표를 나타내고 있어요. 느낌표라는 것은 경고를 나타내는 거죠. 경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불꽃의 모양이 안쪽과 바깥쪽의 불꽃의 모양이 동일해요. 그러면 안쪽과 바깥쪽의 불꽃 모양이 동일한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죠? 인화성. 반면에 바깥에 불꽃이 있고 안쪽에 타원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바깥에 불꽃이 있고 타원형이 있고 타원형 주변에서 불꽃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산화성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불꽃 모양은 인화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 관계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지금 5개하고 관계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으니까 자, 지금 해당하지 않는 뭐가 있어요? 산화성. 산화성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급성, 독성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산화성이라는 것은 불꽃 모양이 있는데 안쪽은 타원형이 있어야 되고 타원형 주변에 불꽃 모양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급성, 독성이라는 것은 해골 모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폭발성 관계없죠. 이 세 가지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팁에 나와 있는 자, MSDS 표지판 자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되어 있는, 지금 예시에 출제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람 모양이 있고 그래서 사람 폐를 중심으로 해서 흰 부분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성과 호흡기, 과민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물고기가 있고 나무가 있어요. 환경위해성을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 손이 있고 여기 떨어뜨려졌을 때 지금 온폭각이 파인 부분은 부식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느낌표는 경고. 자, 그리고 바깥의 불꽃과 안쪽 불꽃 모양이 같아요. 그러면은 인화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MSDS 표지판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다양하게 출제되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답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에 보시면 아래의 내용에서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흡수 스펙트럼은 파장과 흑광도의 갈로에 해당하는 그래프이다 그랬어요. 그 갈로가 뭐냐면 금량선입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파장과 흑광도의 금량선 그래프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팁을 보겠습니다. 일정한 농도의 용을 가지고 파장을 변화시켜 흑광도를 측정하며 X축에는 파장을, Y축에는 흑광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량 곡선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죠? 흡수 스펙트럼은
X축의 파장을, Y축에는 흑광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파장과 급량선의 그래프라고 그래요. 보시면 X축의 파장 그리고 Y축의 흑광도, 그죠? 그래서 나타내는 값을 지금 흡수 스펙트럼. 자, 그리고 문제 10번에 보시면 SN에서 S와 N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S라는 것은 신호전압, 그리고 N이라는 것은 잡음전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우리가 답을 적을 수 있게끔 출제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간단한 편입니다. 자, SN이라는 것은, 여기서 S라는 것은 시그널, N이라는 것은 노이즈, 그리고 슬럿이라는 것은 B를 나타내는 거죠. 시그널에서 노이즈를 나눠준 값이니까 SN이라는 것은 시그널과 노이즈의 B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라는 것은 신호전압 또는 신호전류 또는 신호전력이라고 해요. 반면에 N이라는 것은 잡음전압, 잡음전류, 잡음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SN의 단위를 우리가 표시했을 때는 dB로 표시하는데 그 dB가 데시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SN의 단위는 데시벨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성을 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복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우리가 만드는데 제가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주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